사람들이 그 주식에 대해서 그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는 차원에서 제가 이걸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그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데, 적어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 제가 이렇게 기업들을 가져오는 게 이런 시황에 그 얽매이지 않고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그 본연의 것과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서 비중으로 이 투자를 하고 그 기업의 발전을 같이 응원하면서 함께 해 나가는 장기적 동반자 관계로서의 그 발굴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뭐 막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가서 이제 좀 보고 뭐 구조는 잘 나왔는지 뭐 어떤지 저쩐지 이런 것들 다 따져보지 않습니까? 그 SM 코어는 그 자동화 창고 기계 업체입니다. 그 혹시 스마트 팩토리 들어보셨습니까? 네, 4차 산업혁명. 그죠? 그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 이제 미래의 공장이라고.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스마트 팩토리 전체를 아우르는 기술이 있는 거는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회사 개요를 보시면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동화 창고, 자동 물류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는 업체가 정확히 SM코어고요. 예, 신흥기계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8년도에 일본 미쓰비시 그룹에서 이제 기술 제휴를 시작을 해서 이제 국내화를 시킨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업을 진행을 하다가 2016년도 말에 SK그룹이 3자 배정을 통해서 대주주가 바뀌었습니다. 기존 대주주가 바로 이 사진에 있는 권순욱 씨인데요. 현재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권순욱 SM코 대표가 이제 SK그룹에서 전무급인 스마트 팩토리 사업 단장에 그 임명이 됐습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요 부분 보고 갈게요. 권 대표는 그 SK가 갖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 ICT, 빅데이터 기술과 SM코의 안정적인 자동화 설비 구축 기술이 합쳐져 큰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 비전이겠죠. 독일 지멘스를 넘어서는 스마트 팩토리 인류 기업이 되겠다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만남이 바로 이 부분이다. 자, 4차 산업 한번 볼게요. 공장 쪽으로 가면 당연히 스마트 팩토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죠? 네. 4차 산업의 기술 총 집합체가 되겠습니다. 가장 빠르게 도입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이 부분 좀 짚고 갈게요. 글씨가 잘 안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독일, 미국, 일본, 중국, 한국 이 5개 국가가 가장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빠르게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4차 산업 관련해 가지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거라 이제 넘어갈 텐데요. 사물 인터넷 필요할 것 같고요. 그죠? 로봇 공학에다가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같은 게 이제 스마트 공장의 개념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장 안에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생산성 향상을 할 것이고,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겠죠. 맞춤형 생산이 가능하겠죠. 사람은 많이 필요하지 않겠죠. 사람은 주 40시간 이상이면 이제 또 돈 주고 해야 되는데, 기계는 돌려놓으면 지가 알아서 됩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시장은 그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5년 내에 뭐 2만 개 구축을 한다라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스마트 공장, 스마트 그 팩토리 시장은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또 국내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방향성 인정하십니까? 네. 예, 인정하죠. 재밌는 사실은 요 아디다스 공장이 이제 독일로 이전하면서 독일이 한 10명 늘어나고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한 600명, 700명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혹자들은 이 스마트 팩토리를 선진국이 이머징에 그 가하는 그 최후의 역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관련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 한 자리 그 또 낑기고 있습니다. 또 이제 미국이 가장 앞서 있겠죠, 당연히. 또 로봇 하면 일본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또 중국도 의외로 로봇을 또 잘해요.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독일, 한국 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자, 좀 자세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SM코어가 어떻게 그 일들을 해왔는지, 이게 그 백문이 불여 일견입니다. 예, 보셔야 이제 알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미약품쯤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뭐 한미약품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제약회사에서 이제 약들을 이제 제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재고를 쌓아놓겠죠. 그럼 이 재고를 쌓아놓는 것도 자동적으로 갖다 놓는 겁니다. 이동시켜서.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이렇게 뒤로 빼가지고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가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하는 것들이고요. 뭐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뭐 로봇을 이용한 운반 체계와 컴퓨터를 통한 운영 관리 시스템으로 이제 뭐 좁은 공간에 최대한 많은
보관물을 이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제 이렇게 관리하는 뭐 그런 시스템이겠죠.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옮겨주는 애들이고요. 또 뭐 그 안에는 이제 저렇게 이제 아예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옮기는 애들도 있지만 여기 이렇게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요즘 이제 보면은 물류 자동화가 굉장히 그쵸, 관심사인 것 같아요. 쿠팡이나 아마존 보면은. 맞아요.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이거를 정교하게 이제 짜서 이제 그 갈 부분인데요.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SK가 이제 인수를 하면서 SK가 11번가를 더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공식화한 적은 없었는데 우리 이제 투자자들끼리 이제 뭐 당연히 그렇게 뭐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인데 제가 이제 탐방 가고 뭐 얘기 나누고 뭐 이렇게 해본 결과 하이닉스랑 좀 더 이렇게 그 하는 쪽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 문제에 있어서 그 부분 뭐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부분보다는 지금 하이닉스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 개략적인 설명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단은요. 조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SK 하이닉스의 수주의 본격화라고 이제 그 나오지 않습니까? 2018년도 때. 그래서 하이닉스랑 좀 더 이제 친하게 지내는 우선권을 이제 하이닉스 쪽으로 지금 그 하는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왼손에는 이제 하이닉스가 있고요. 오른손에는 이제 스칼라라는 브랜드를 그 런칭을 했습니다. SK CNC라는 이 모 회사에서.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현대모비스 쪽에 이 같이 한 거기는 한데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까지는 아닙니다. 기존의 자동화 창고에서 조금 발전시킨 정도인데 뭐 그것도 괜찮죠. 그리고 얘네가 이제 자동화 창고 영업은 또 당분간 또 캐시카우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쪽도 계속 키우고 있는데 국내는 이제는 이제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마진이 안 남기 때문에 그 해외 중심으로 이제 갈 겁니다. 기본적으로. 또 국내는 요 스칼라 이런 브랜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SK CNC와 이제 공동 영업을 하는 그런 구조로 이쪽은 짜고 있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는 좀 중장기적인 관세 이제 그쪽으로 이제 향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의 비전이요. 뭐 매출액 보면 이제 500억에서 이제 700억 그리고 올해는 이제 이 친구는 이제 1,800억 뭐 예상을 했는데 뭐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예, 그건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우선 먼저 다 하고 조금 이렇게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네. 2022년 목표 주가를 제가 산정을 해봤습니다. 캡티브 내는 이제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이제 SFA를 일종의 롤 모델로 지금 기술 개발 쿼를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SFA도 SM코처럼 자동화 물류 창고 업체였어요. 네. 지금 삼성전자에 들어가면서 얘가 이제 시총이 현재 1조 2,500억이고요.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서. 이제 매출액도 1조 7천억이죠. 그죠? 한번 확인해 드릴게. 자, 확인해 드릴게. SFA라고 보이시죠? SFA 보이십니까? 요 숫자 보이십니까? 2014년도에 얼마였습니까? 4천억. 15년도에 5천억. 네. 1조 3천억. 1조 9천억. 그죠? 급증하죠? 네. 뭐 그 전부터 하긴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삼성이 이게 크게 늘린 것도 있지만 이제 확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갖다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내재하려는 의지가 강해서 지금 그 회사 얘기로는 이제 연말까지는 좀 쿼를 지금 3가지 과제를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쿼를 받으면 이제 이 퀀텀 점프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직 그 얘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또 최근 시장이 빠지니까 좀 같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위험이에요. 그렇죠. 엄청나게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캡티브 외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이제 자동화 창고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하는데 그 국내와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 팩토리 사업, 자동화 창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 겁니다. 이거는. 캐시카우 역할은 계속 이제 자동화 창고로 해외에서 이제 주로 하고 이제 국내가 조금 얹어주는 케이스로 이제 갈 공산이 큽니다. 그러면 이제 2018년에 이제 올해 수주 목표가 그 2천억 내외 정도라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한 1,500억 정도 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수주 목표는 4천억대로 지금 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4천억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거의 절반 이상은 하이닉스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얘기를 좀 더 해드려야 되겠네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냥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도체 공장. 굉장히 클린합니다. 진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쫄래쫄래 나 할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고품질의 그 퀄리티 보증을 받아야 이게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회사 최대 캐파 매출이
공장들을 좀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충주, 뭐 전주, 뭐 이렇게 충주에 1, 2공장이 있고요. 전주에도 있는데 한 4천억, 5천억 정도까지 늘려놨습니다. 준비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가동률을 이제 100% 넘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충주 1공장, 2공장, 전주 공장에서 주력 생산품이 뭐 좀 다르냐라고 하는데 막 구분 지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냥 섞어서 이제 생산을 하는데 보통 충주 공장은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중심으로 좀 하고 그리고 전주는 뭐 스태커 크레인 그냥 그렇게 들으세요. 스택, 쌓다, 그죠? 크레인 아시잖아요. 뭐 그런 거. 뭐 중심인데 굳이 구분 지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나오면 충주 공장이고 전주 공장이고 모두 동시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이닉스가 이제 M15라고 해가지고 청주에 공장을 준공을 했어요. 얼마 전에 이제 M16 그 이천에 경기도 이천에 이제 공장을 또 대규모로 짓습니다. 그 지금 퀄을 받아서 거기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이닉스에서도 조금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완전 물류 가능한 그 제일 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 몇 개 나온 거고 아직은 퀄을 받고 있는 단계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 외에 캡티브 마켓 이야기 오가는 데를 제가 뭐 물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 하거나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회사가 하이닉스에 집중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하이닉스와 공동 개발을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경쟁사에서 스카우트도 좀 해왔나 봐요. 인력들을. 그래서 지금 애를 쓰고 있다. 지금 얼마 전에 좀 대규모 수주를 받았죠. 이렇게 요거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얘가 그동안에 500억, 700억 뭐 요 정도 수준 했던 애거든요. 근데 882억짜리 인도에서 대규모로 나왔습니다. 요게 왜 이렇게 좀 커졌냐면 그전에는 건축까지는 못 받았거든요. 근데 건축까지 턴키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약간 차이가 있는데 뭐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진행률로 인식을 한다고 하니까 매출에 대한 기여도는 상당히 높지 않겠냐. 뭐 그따 이렇게 보면은 하이닉스가 또 많죠. 이 부품 자동화 구축 이제 좀 소소하긴 하지만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규모 자체가 좀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요 참고로 작년에 매출이 700억이었는데 수주 것만 해도 800억이 880억이잖아요. 그죠? 1300억. 회사의 발전에는 이상이 없다. 주가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도 있어요. 체크할 것 좀 체크하고 좀 가실게요. 이거 보셨습니까? 이거 신규 설비 투자라고 해서 이제 100억을 이제 들여가지고 이제 반도체 디램 테스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설비 투자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신사업이에요. 이 디램 테스터 이제 품질 분류 해가지고 이제 분류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생코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이게 좀 특이한 게 중국에 SM 코어가 아니라 SN 코어라고 있습니다. SK 계열사가 하나가 있거든요. 거기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이제 100억은 이제 그 장비를 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축을 한 거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추가로 이제 좀 할 거라고 합니다. 이것도 영업이익이 좀 나옵니다. 이게. 구체적인 수치는 얘기는 안 해주는데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비슷한 규모로 한두 번 정도 더 하지 않을까 좀 싶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뭐 한 300억 한다고 치면은 30에서 한 50억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이익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죠? 예,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놓고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를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가를 한번 이제 보실게요. 지금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드릴 것 같은데 이제 한 5,000원에서 한 9,000원 이제 왔다 갔다 했던 회사예요. 그랬다가 이제 2016년 11월 달에 SK로 편입이 되면서 확 올라갔죠. 그죠? 당연하죠. SK가 이제 올라갑니다. 많은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은 좀 저희 여의도 쪽에 좀 여러 가지 루머 아닌 루머들이 좀 많이 돌았거든요. 뭐 바로 뭐가 될 것처럼 뭐 몇천억이 뭐 된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요. 실제로 뭐 몇백억 하전에서 뭐 갑자기 어떻게 몇천억을 합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IR을 한 거죠. 거기서 이제 2017년도에 이제 목표는 이제 1,000억 대라고 했는데 지금 목표를 좀 못했죠. 700억이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익도 좀 안 났죠. 근데 뭐 그런 것들을 놓고 보고 이제 깠죠. 누가 이렇게 좀 올라가다가 깠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보면은 기관이 지금 사들어가죠. 지금 그죠? 계속 샀죠. 이 기관들이 이제 일부가 이제 사면서 이제 쫙 올라갔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권순욱 대표가 이제 지분을 한 8% 팔았거든요. 이건 그럴 수 있어요. 자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예. 물론 이제 콜옵션을 행사를 안 해서 그게 좀 그러긴 했는데 어쨌든 뭐 장내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좀 아쉽죠.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제 이 권선욱 대표가 블록딜을 해가지고 쭉 빠져버렸어요. 근데 이제 미래 가치가 좀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올라가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냥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몇 프로 투자를 해야 됩니까? 투자 비중이 2.5%예요. 2.5%. 예. 그러니까 어쩌다가 좀 하면은 이제 조금 이제 많이 빠졌다 싶으면은 좀 희석 차원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한 4%, 5%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절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선이 있잖아요. 두 번째 선은 이제 제가 이제 즐겨 쓰는 이제 그 펀더멘탈 바닥선입니다. 여기까지 올 정도면 하이닉스랑 뭐가 안 된 거예요. 그죠? 거기에 이제 옛날로 회귀를 하는 거죠. 이거는. 근데 옛날로 회귀되기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이미 수주 규모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하이닉스의 뭐 이 주변 자동화 창고만 해도 나오는 게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내려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권순욱 대표가 두 번에 걸쳐서 블록딜을 해가지고 사실은 여의도 애들이 이거를 보고 좀 실망한 사람들이 좀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비중을 이제 권순욱 대표는 이제 줄여가고 지분 자체는 이제 그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여러 말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말들 때문에 지금 못 올라가는 거예요. 잘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 애들 삐져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요 일 벌어지니까 에이 하고 이제 파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뭘 기다리고 있는 거겠습니까? 하이닉스 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또 근데 이제 인도 정유업체 수주 뭐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당장 일단 주가의 향방은 그 하이닉스의 콜을 받느냐.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좀 움직임이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순욱 대표가 더 판다는 루머도 있어요. 네. 이거는 뭐 저 사람 뇌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는 노릇이거든요. 네. 그게 하나. 권순욱 대표가 만약에 다 팔았다. 그럼 제가 볼 때 이거 주가 많이 올라요.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자유의지인데. 그런 루머가 있다. 라는 정도만 이제 전달을 해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하이닉스에서 콜을 받았다. 그럼 뭐 이 사람이 팔건 말건 뭔 상관이겠어요. 그죠? 미래가 열리는데. 그죠? 네. 하이닉스 쪽이 열리면은 수천억 규모예요. 수주 받는 게. 당연히 기관들도 들어오고 뭐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SAP 롤 모델로 해가지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시총 1조 정도는 이제 보거든요. 시총 1조면 어떤 상황이냐? 현재 10,000원이죠. 얘가 이제 주수가 이렇게 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 할 거예요. 2천억 정도. 그죠? 예, 5배죠. 그죠? 몇 년 바라보고 저는 이거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라고 보여지고, 근데 콜을 또 못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하이닉스 내지와 의지는 상당히 센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묵묵히 응원하면서, 진행하면 어떨까 좀 싶습니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만약에 이거 듣고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일단 전체 사고자 하는 물량에 이제 좀 한 50% 사시고 나머지는 이제 한 5개월이나 10개월이나 뭐 나눠가지고 걸쳐서 이제 매수를 하시고 이제 표준 비중은 2.5% 하시고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더 해야 될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5%를 넘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SM4였습니다.